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고 떠나왔던 그 조국이 아직도 핵 잠수함들이 배치되고 전진 배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 앞에 우리 또 한번 느끼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죠? 2018년입니까? 그러자 I hopes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남북한 공동 개최하자. 요놈의 인간들은 툭하면 공동 개최하자고 판을 깨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바람을 뺍니다. 네, 공동 개최. 평창이건 평양이건 동계올림픽을 할 수 없는 수준이 안 되는 그 평양에서까지 공동 개최를 운운합니다. 얘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잘합니다. 제가 30년간 북한 체제를 할까요?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들어보고 급비로 우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대화가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동계올림픽 평창도 공동 입장이 아닌 공동 개최를 하자. 정말 안타까운 우리 동족 피를 향해서 냉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도둑같이 올 수 있다. 네, 어느 커뮤니티 칼지 대학 교수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기 사진 한번 보시죠. 간밤에 밤중에 도둑같이 오는 통일이라는 소리를 이명박 대통령, 김정일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보시죠. 서울의 땅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 신부님들,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정리한 저 내용들 좀 보십시오. 이미 서울 인근까지 다 들어왔고 서울역을 간통했다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저 뉴스, 저 분석들은 맞습니다. 봉 기자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속전속결 대남 적화통일 전략 3.1 전쟁 등등을 볼 때 또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땅굴을 팠다. 인력을 동원해서 북한 인민들을 총동원해서 군부까지 땅굴을 30년, 40년, 50년 팠다. 이것은 본 기자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도둑같이 통일이 올 것이다. 도둑처럼 통일이 달려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통일이 과연 도둑처럼 올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저런 땅굴 침투 서울 인근 지역 도착 관련 사실들을 볼 때 우리 약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 기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1996년 전후부터 임진각에 직접 가서 땅굴 탐사하는 사람들의 땅굴 증거를 포착 듣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땅굴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고 북한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경차가 지나가는 소리 들었고 그러니 지금부터 15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그렇다면 그 북한 땅굴은 무소음 무진동 스웨덴제 땅굴 굴착기를 도입한 그 북한이 그것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네, 굴착기 스웨덴제를 도입한 북한이 하루에 3m를 판답니다. 그 굴착기를 가지고 파면은 소음도 안 들린다고 소리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약 10년, 20년까지 파고 내려왔으면 얼마나 파고 내려왔겠습니까? 네. 자, 서울국방부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지 청와대 여러분들도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서울은 KBS 기자가 민주당 당 대표실에 들어가서 도청기를 꽂아놓고 도청했다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겠다 나오는 이런 형국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모독의 굴욕 우리 중앙일보 보도했죠. 영국이 한 일요신문 자그마한 신문이 도청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신문사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이 언론사 대표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좀 다른 한국과 좀 정서가 좀 다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서 도청기를 가지고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네, 이 점에 대해서 한국은 비밀통신 방지법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도청 등등을 할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받고 있죠. 처단받습니다. 옛날에 국정원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도 처단을 받았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 기자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행위 그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고 해치지 않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 비즈니스 회사가 아닌 소위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안에 특히 야당 당사 집무실 등에서 특수한 경우 기자가 도청하여 그것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약간의 위법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즉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기자가 도청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한 기자가 타인에게 제3자에게 다른 정당에게 그 기밀을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매수당했다거나 그랬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기자 입장에서 헌법이 보장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헌법 21조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기자가 그러한 정신에서 취재활동했다면 우리 검찰은 좀 양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체제 수호 강화, 그것은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이 청산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금과 억조로 삼고 새겨질 내용들입니다. 국가가 간섭받지 않는, 간섭할 수 없는 언론의 특수성, 특권, 그 중에 기자들이 국익을 위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취재활동을 했다면 처벌이 어렵다. 그렇게 본 기자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당 역시 정치하는 그 정당 단체도 이원적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해악적인 행동을 할 때는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판례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시간입니다. 국가 기밀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국가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도청기를 좀 사용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좀 양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썬데이 저널지입니다. 뉴스거리가 한 서너 건이 발견됐는데 재벌그룹 또 연예인들입니까? 양수경, 변두섭, 최성수, 박영미 부부들 하와이 등지에 콘도를 구입했다? 어쨌든 외환관리 위반은 여부 저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이 뭐가 그리 구려서 뒤수습에 정신이 없나 이러한 썬데이 저널이 보도를 볼 때 가진 자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의 이 행각을 볼 때 우리 좀 서글픔을 느낍니다. 네, 얼마나 돈들이 많은지 통일신문 기자는 30년 언론을 해도 빚만 지금 약 60만 불 70만 불인데 이 돈벌이 많이 한 기업인들 연예인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할 때 씁쓸함을 느낍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친자적인 소송,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던 사연, 단순 해프닝이었나, 진짜 일이 있었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친자적인 소송에 휘말릴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과거 대통령들 멀쩡한 유명 여성들을 건드려가지고 아이를 낳고 배란기 등등도 계산도 하지 못한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법원에서까지 친자학인 소송을 벌이는 드라마에서 이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친자학인 소송이 계속 본물이 터지고 있다. 네, 여자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네, 배란기 때 배란기 잘 계산해서 접촉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남자 인생까지 죽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서울 현대차 대표입니까? 정몽구 회장 일가, 그 일가 친척들이 현재 재산이 1년간에 13조가 불어났다. 13조가 불어났다. 네. 30대 재벌 가족 주식 1년간에 14조 불었다. 13조가 불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벌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런 뉴스들을 볼 때 분단 코리아에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 정식하고 있는 재벌 그룹들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 기독교에서 대승하신 이 조영기 목사가 결과적으로 폐가 망신하고 있다. 네, 교회 장로들이 당신 나가라, 사무실 비워라,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네, 조영기 목사 일가, 그들이 오늘 코너에 몰린 것은 그 가족들이 너무 지나친 부의 축적을 가지고 향년 베푸는 바람에, 엔조이하는 바람에 드러난 사건들이죠. 네, 항상 돈이 탈입니다. 네, 조영기 목사 집무실을 비웠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본 기자는 오늘 서울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대통령 당선이 되면 꼭 한번 찾아가는 곳이 있죠. 네, 국립묘지입니다. 국립묘지에 가서 전몰 장병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합니다. 그것이 통과 의례입니까?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러한 사진들을 볼 때 느끼는 바 있습니다. 단순히 통과 의례냐, 예의냐? 아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국립묘지에 찾아갈 때는 잠들이는 국군 용사들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아직 무덤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살아있는 우리 국군들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그러한 작전, 구출작전 필요하다. 그저 편안하게 성룡차 타고, 고급 성룡차 타고 국립묘지 앞에 내리고 묵념하고, 네, 그것이 일과가 아니다. 그것이 예의가 아니다. 그보다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을 데려오는 그런 묵념,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회 여러분들, 건배지도 알고 있는 여러분들 국립묘지에 가서 향불을 피울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그 우리 국군 포로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당신들이 조만간, 금명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북한 김정일과 딜을 해서 국군 포로 민간인 피라민들을 데려오지 않을 땐 나는 우리 미주통신문은 당신들을, 대한민국 헌법이 결코 당신들을 보장할 수 없다, 존경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도둑놈들처럼 밤에, 야밤에, 간밤에, 새벽에 달려오는 통일이 될 때 그들이 내려오겠지만은 그 이전에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기를, 헌법이 거기서 실정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유럽이 칭송하는 레이건 리더십,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설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어째서 동유럽에서까지 동상이 걸들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도 철거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이제 개웃습니까? 네, 어쨌든 동유럽의 공산권을 몰락시킨, 크루스시킨 레이건 대통령을 기념하는 동유럽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대통령들도 동유럽에서 그런 기념비는 서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판문각 지역에는 하나쯤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노스쿨의 김정일, 유엔 총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한다고 벌써 15년간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